이번 시간은 구현에서 콘텐츠 구성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구성된 콘텐츠의 구조와 특성에 맞는 시각적인 흐름을 제시할 수 있다. 영역별 콘텐츠에 적용될 멀티미디어적 기능 요소에 따라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전차시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미디어 관련한, 멀티미디어와 관련한 것들을 많이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 콘텐츠 구성하기 두 번째 차시입니다. 시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뭐 같아요? 시각적인 흐름? 멀티미디어에서의 시각적인 흐름이 뭘까요? 영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음악이 플레이되면서 이제 들리는 그 시간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시간축이 있고 네.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뭔가가 실행이 될 것이다. 네. 화면이 변할 것이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겠죠. 네. 서서히 뭐 어떻게 됐다가 클라이맥스가 있고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반전도 있고 길게 크게 보면 그런 그 일반적인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화면에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흐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시각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버튼들도 있거든요. 상호작용 요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할 것인지 혹시 영상과 텍스트가 같이 있다면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될지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잘 잡아내고 큰 무리가 없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시각적인 흐름은 근데 원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이요? 네, 옛날부터 연극이 있었는데 네. 연극은 관객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처음에 불을 끄죠. 네. 어둡게 만듭니다. 불이 그러니까 환한 정도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네. 서서히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거죠. 마치 눈을 감듯이 사람이 눈을 감는 걸 유출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몰입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요즘 영상에서.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일단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눈을 뜨고 보니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화면 효과도 다양하고 아니면 스토리가 아주 이해하기 좋게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요즘은 영상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촬영한 대상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죠. 거기다가 모션 그래픽스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이제 이펙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화면 이펙트가 있고 사운드 이펙트가 있겠죠. 증강현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각적인 흐름이 구현이 돼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어떤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셀 애니메이션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셀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셀 애니메이션이란 말은 들어봤나요? 네. 한 장 한 장? 네, 한 장 한 장. 그럼 셀 애니메이션의 셀은? 레이어 같은 개념인가요? 셀룰로이드. 그러니까 비닐이라 그러죠. 네. 비닐은 말랑한다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라고 본다면 셀로판지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네. 딱딱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두 장의 그림을 겹치면 네. 뒤에 있는 그림과 카메라로 볼 때는 두 장으로 보이지 않고 한 겹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움직이면 배경이 그려진 셀로판지를 움직이면 앞에 있는 캐릭터가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네. 이제 촬영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도 셀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기본 지식으로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플래시 애니메이션, 네. 플래시라고 하는 툴도 그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또 포토샵이라고 하는 것도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이 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를 빼도 되고 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구현을 해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느냐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관객에게 기분 좋게 또는 원래 요구하고 있는 거를 내가 딱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네. 기본 원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니메이션 하면 누굽니까? 아주 고전적인 제일 먼저 월트 디즈니. 예, 예.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이 네. 자기 스튜디오에서 많이 만들어냈는데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찌그러뜨렸다가 탁 터진 스프링 같은 것, 네. 그리고 또 당긴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긴장감을 줬다가 화살이 평 나가는 네. 그런 그 정지된 시간들, 또 뭐 무대가 있어야 되고 보기 좋은 구도, 앞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콘텐츠에도 요즘 시각적인 흐름이 있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하겠지만 웹페이지 화면의 UI를 디자인할 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내가 오른쪽을 좋아하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시각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한 장에도 시각적인 흐름이 있고 또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버튼이라는 버튼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흐름을 갖게 된다. 또 한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미지 세 개를 나란하게 수평으로 배치하면 안정감이 있게 되고요. 네. 세로로 하게 되면 긴장감을 주게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하면 그 긴장감을 좀 이제 주게 돼 있고 이런 그 회화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구도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소리도 시각적인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고 멀티미디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시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또 채널을 분리해서 랩 채널, 라이트 채널에서 스테레오로 즐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 채널 이상 되면 앞에, 그죠? 뒤쪽에, 바닥에 이렇게. 극장에 가면 뭐 30몇 채널 이렇게 되죠. 네. 경험해서 해보셨죠? 네, 4D까지 했습니다. 4D까지. 4D는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것까지. 네, 물을 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흐름, 멀티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충분히 살린다는 개념이고. 끝으로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트는 시각적인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좌에서 우. 그렇죠. 글을 읽을 때 그 시각적 흐름. 네. 또 보기도 좋아야죠. 이렇게 보면. 한 개 한 개의 낱글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모여 있을 때는 이제 그리킹이라고 해서 회색 띠로 그냥 보이거든요. 회색 띠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폰트의 크기라든지 또 큰 글자인데 특별히 중요한 정보 인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크게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은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는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기술이 안 되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제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하도 본 것이 많아서, 들은 것이 많아서 눈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고, 또 길게 기다리지 않고 직접 가서 떨어지는, 아까 선형이 아니고 이제 포인트 형식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의 경계도 없어졌고, 또 개별 미디어로 쓰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섞어서 쓰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콘텐츠의 이해를 충분히 하신 바탕으로 제작 과정을 이제 잘 아셔야 되겠고요. 제작 과정에서는 뭐 다른 부분은 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 내용대로인데, 하드웨어라든지 시스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암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즘은 그 스튜디오도 장비를 갖춰놓고 빌려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별로. 맞아요. 뭐 녹음실이라든지 또 편집실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그런 장비를 또 만질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흐름이나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의뢰를 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은 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론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영역별로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미지 콘텐츠, 사운드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구성된 콘텐츠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시각적인 흐름을 제시하는데요. 주제와 콘셉트를 확인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인터랙션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합니다. 이번 시간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 중에서 콘텐츠의 구조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사이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면서 느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된다면 느낌이 어떨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것 같은데 약간 저 일러스트들이 매니악적인 느낌이 약간 좀 드네요. 이상하죠. 호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들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느낌만 아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여긴 좀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이제 밝은데요. 밝고 일러스트들이 되게 파스텔 유아틱한 톤.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설계도나 이런. 네. 색상 컨셉트는 파스텔 톤, 그죠? 종이 오린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이트를 검색할 때는 그냥 호강 잘했네가 아니고 이렇게 메모도 좀 하시고 포스트잇에 붙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 자료로 좀 제출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돈 주고 사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정도? 템플릿을 붙여놓은 것 같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유행이라면, 이게 트렌드라면은 따라갈 만도 하겠죠. 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긴 한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들이네요. 일러스트 느낌이 좀 나고요. 좋아요. 또 이런 경우 이거는 아마 플래시로 구현을 할 것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하네요. 플레인하네. 그죠? 심플 디자인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것인지 아까 먼저 화면에서 봤듯이 복잡하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유혹할 것인지 우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잘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 느낌을 잘 잡아서 그 표현을 해놓으면 되고요. 느낌은 볼 때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렇게 테마를 잡고 UI 구성을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표준적인, 즉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던가 아니면 그 디자인 전체적인 그 사이트에서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규칙서들을 디자인적인 것에서 선언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디자인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 디자인 폴리시는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어느 사이트라고 혹시 생각나는 사이트 있습니까? 디자인 애플. 폴리시, 그렇죠. 애플 사이트요. 디자인 폴리시 하면 애플입니다. 애플 제품은 디자인 폴리시가 워낙 강해서, 왜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마치 그냥 애니메이션 전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죠? 네. 예, 컷으로만 봤지만. 네. 그래서 애니메틱스 작업은 영상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말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요즘 준비되어 있어요. 어도비사에서 만든 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텍스트 캡션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네. 도형들을 넣을 수 있고, 화면은 이제 스테이지라고 하는 화면이 이제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체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 확대 축소. 여기는 확대 축소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클릭함으로 해서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또 상호작용 요소들, 또 이미 매체들 여기 들어갈 거. 우리가 매체들. 그동안 따로따로 만든 매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반응형, 대화형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HTML5로. 네. 지금 웹에서 이것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디어들을 안 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브라우저에 띄어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디자이너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되겠고, 확인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어요. 그래서 실습 겸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또 예.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알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지라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라고 오차없이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네,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 생각보다 절차가 참 많고 까다롭긴 네, 합니다. 알아야 될 맞습니다. 것도 많고. 자, 다음에서 또 뵙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콘텐츠 구조와 특성을 파악할 때는 참조 제품과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에 앞서 디자인할 대상과 유사하거나 경쟁이 되는 디자인 결과물을 충분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영감을 얻습니다. 디자인 폴리시를 파악하고 디자인 테마와 스타일을 정합니다.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영 씨가 어떤 실습을 하게 되나요? 네, 벤치마킹 할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보고 그 사이트들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실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그런 수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거기에 사이트의 인상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고 각 사이트마다 어떤 느낌일 것이다, 어떤 느낌이다, 배울 것은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메모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홈페이지 이미지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서는 화면의 구성 위주가 됩니다. 완성된 홈페이지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화면 구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는 기능적이고 전체적인 전체 화면과 하위 페이지에 어울리면 어떤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할 요소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인가요? 최대한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좋은데 그게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는 곳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 낭비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분석하려고 하면 먼저 그 대상을 찾아야 되고요. 대상을 또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 그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이제 미적인 요소라든지 기능적인 요소가 거의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획서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이트를 벤치마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없을 경우에도 대안이 있어요. 뭐냐면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추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나요? 메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라든가 선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랜덤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제공해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도 유효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스왓 분석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제작상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보고서에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은 주영 씨의 개인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냥 생각이에요. 보고 인상 또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이렇다. 실제로 써보니 이렇다라고 하는 그 인터랙션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좀 파생이 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관련된 느낌을 기록을 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리 템플릿을 초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느낌, 그죠? 그다음에 지금 저 사이트처럼 느낌, 아니면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 내가 검토해야 될 요소들의 타이틀을 먼저 정해놓고 없으면 비워놓고 또 있는 항목만 이렇게 입력하는 상황이 됐다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들어가서 힌트를 얻고 그 감을 잡는 그런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보다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나중에 내가 화면을 구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것들을 분석할 것이다, 참고할 것이다 하는 그 타이틀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됐는데 좀 더 많이 경험이 좀 쌓여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참조할 제품과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디자인할 대상과 유사하거나 경쟁이 되는 디자인 결과물에서 인터페이스, 색상, 표현 기법, 타이포그래피 등을 검토합니다. 다른 제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아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물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화면을 구성하는 실습이죠. 그 실습도 여러분 했는데 공부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 스쳐 지나간 것들 질문 올려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요소는 UX 디자인, UI 디자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능력은 없어도 되고요. 프로그램보다는 거기서 구현하는 것이 어떤지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버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누르면 눌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클릭하면 버튼이 진짜로 눌려진다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마치 내가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한 느낌만 이 디자이너는 알면 되겠어요. 그렇게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코드들을 찾아서 수집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현에 대한 문제는 프로그램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만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이 왜 멀티미디어가 아니죠? 콘텐츠 맞아요? 그럼요.
멀티미디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D냐 3D냐 또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그 멀티미디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일 미디어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소리, 영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사용자에게 느껴지느냐의 문제예요. 복합적으로 느껴지면 멀티미디어예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을 할 때 어떤 채널이나 레이어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구현이 돼서 덩어리로 나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강이 묻히셨어요. 그래서 미쳤는데 어쩌라고요. 그것은 표준색 표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KBS에서 나오는 표준색 표집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뭐 도요사라든지 또 팬톤 컬러 차트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요소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차트를 제시를 하고 거기서 고르라고 하세요. 그 색이 굉장히 많거든요. 색 샘플이. 그렇게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한 색을 그대로 구현하면 되니까. 글이 다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그 미디어를 구성하시는데 콘텐츠를 웹페이지에 구성하시는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올리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호작용은 인터랙션이라고도 하며 정부와 고객 간, 고객과 고객 간, 제공자와 고객 간의 소통의 의미입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사이트는 디지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으로 사이트 내에서 고객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콘텐츠의 양과 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